이게 배출돼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입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기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그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일단은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무섭고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찰서라는 데는 아무래도 보통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보는 경우가 더 많고, 근데 이제 성범죄 특성상 목격자가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본인 몸에 남아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가장 좋은 방법은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게 되면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안내를 해주니까. 근데 막 성범죄 피해를 당한 그 상황에서는 두려울 수 있어요. 혹시 그냥 내가 그렇게 갔다가 오히려 뭔가 내가 다른 잘못한 취급을 받지 않을까? 예를 들면 꽃뱀이나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찰서 가기는 좀 무섭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일단 그 관련된 기관이 있어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보통 해바라기 센터는 거의 다 의료기관에 그 부설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안에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 센터를 검색해서 가시면 돼요. 이제 의료기관에 있는 부분이라 뭐 증거 채취나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렇게 되면 일단은 내가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더라도 그날 몸에 남은 DNA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경찰서로 바로 찾아가셔도 경찰서 내부에 의료기관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성범죄가 그날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서 또 해바라기 센터로 연계를 해서 DNA 채취를 위한 뭐 그 몸에 남은 것들, 뭐 옷가지 혹은 이제 그 성범죄가 발생한 그 뭐 정액 반응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무섭긴 해도 좀 두렵긴 해도 경찰서를 가시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아니라면 해바라기 센터 되게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거기서 의료 지원, 법률 지원, 뭐 상담 지원까지 다 되는 센터이기 때문에 전화부터 해보시는 게 가장 좋다. 네. 365일 24시간이라서 그냥 부담 없이 전화를 하시면 돼요. 찾아가셔도 상관없고. 어차피 범죄라는 게 뭐 업무 시간 중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DNA 채취나 이런 증거 수집을 도와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연중무휴 24시간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즉시 연락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지금 현재 당한 상황을 빨리 잊고 싶겠지만 일단은 그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확보를 해두셔야 돼요. 첫 번째, 샤워를 하지 않고 그 관련 기관에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만 이미 정신없이 씻어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날 입었던 옷, 특히 속옷이 중요해요. 이 속옷을 세탁하거나 하지 않고 좀 잘 보관을 해뒀다가 경찰서에 갈 때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좋죠. 그리고 증거 보존을 하기 위해서 옷가지를 보관을 할 때는 각 뭐 상의, 하의, 속옷 각 부위별로 따로따로 보관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 사실을 특정을 할 때 뭐 이 사람이 나의 뭐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졌다라고 한다면 이 옷 부분에 여기에서 상대방의 DNA가 나올 거고, 뭐 실제적으로 뭐 사정이 이루어졌다 아니다라는 걸 하려면 뭐 팬티 안에 뭐 겉면에 정액이 묻었냐, 또 뭐 안에서 검출이 됐냐, 이런 부위별로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정액이 검출이 되냐, 뭐 타액이 검출이 되냐도 또 다른 부분이라서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몸을 뭐 만짐을 당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뭐 상의 따로, 하의 따로, 그다음에 속옷도 위아래 따로 해서 각각 비닐백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최대한 다른 것들이랑 오염이 안 돼야 이게 증거 가치로서 높아지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지퍼백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그거에 각각 하나하나씩, 그리고 최대한 뭐 이렇게 접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뭐 DNA가 많이 여기에 있던 게 뭐 다른 데로 옮겨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좀 최대한 옷이 이렇게 겹쳐지거나 하지 않고 다른 부위랑 겹쳐지지 않도록 보관을 하면 이 나중에 수사가 진행될 때 증거 가치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옷가지를 담으실 비닐봉지를 선택할 때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은 것에 담는 게 가장 좋아요. 식품용 비닐봉투에 담는 게 가장 좋고, 좀 비닐봉투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좀 두터운 지퍼백에 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종이백이나 좀 코팅되어 있는 그런 그 백은 사용을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은 게, 그 안에서 좀 그 DNA나 어떤 채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오염이 될 수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은 비닐백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성범죄가 술자리에서 발생한 경우에 내가 분명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것 같지 않은데 그날따라 좀 너무 빨리 취한 것 같고 아예 필름이 통째로 끊겨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물에 의한 어떤 성범죄를 의심을 해야 돼요. 근데 요새 뭐 아시겠지만 이 성범죄에 사용되는 약물이 소변으로 쉽게 배출이 돼버려서 좀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거를 검출하기가 어려워지는 점이 있거든요. 내가 약물에 의한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정말 그 즉시 해바라기 센터에 가셔가지고 혈액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돼요. 소변 검사라든지. 그렇게까지 할 정신이 안 돼가지고 못 간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라도 증거를 좀 남겨두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배출돼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입증할 길이 없어요. 내가 약물을 뭐 투여를 받았냐 아니면 술에 타져 있는 약물을 먹었냐는 배출되고 나서 내 몸에 남아있는 게 없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궁여지책이긴 한데 뭐 이제 휴지 같은데 소변을 좀 이제 적셔가지고 뭐 좀 확보를 해둔다거나, 근데 이거는 완전한 증거가 안 돼서 일단 그런 의심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이 채취할 수 있는 기관에 가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저도 과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몇 시간이 지나면 안 나온다까지는 모르지만 지금 흔히 성범죄 증거 채취의 골든타임은 보통 72시간으로 보거든요. 근데 사실 72시간도 거의 최대의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막 성범죄를 당하고 하루 이틀 동안 몸을 안 씻고 있는 피해자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씻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해져 있는 시간이 72시간이니까 그 안에 일단 무조건 가셔야 되지만 씻고 나면 이런 시간도 사실 조금 무의미해지거든요.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 72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다라는 것을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한 빨리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